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미북 회담, 그러니까 폼페오와 김영철의 뉴욕 회담이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돼 버렸습니다. 급물살 탈 것 같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앞으로 야권에 정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계 개편이나. 근데 그 야권이 어떻게 제대로 처신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여쭐게요. 일단 중간 선거를 좀 보시죠. 상원은 오히려 의석이 한 두세 석 늘 거예요. 원래 51석이었는데 53, 4석 갈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년 만에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집권당이 의석을 늘린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그래서 하원은 원래 공화당이 이제 과반을 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반을 상실하고 아마도 공화당이 한 205석에서 10석, 그리고 민주당이 한 225석에서부터 230석까지 그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트럼프가 엄청나게 선방한 겁니다. 물론 제가 공화당이 상원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의석을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 박사님하고 조 교수님하고 내기를 했지만 내심으로도 야, 그거 의석수 줄어들더라도 과반 유지할까? 사실은 사적으로는 천지사방에 그런 전화 돌리고 있었어요. 원래 내기할 때는요, 잃을 게 명확한 아주 황당한 시나리오에 내기를 거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그 내기에서 내기 컸어요. 그때 10만 원짜리 내기라. 돈은 좀 잃지만 제가 준 돈 또 뒤로 빼먹어야죠. 밥으로 얻어먹든지 술로 얻어먹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원을 그럼 민주당이 가져가면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냐. 글쎄요. 민주당에 매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비둘기파인 척하고 비둘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트럼프 본인은 비둘기 같죠. 그런데 존 볼튼이나 매티스나 군사의 움직임이나 혹은 미 재무부에 의한 경제 제재나 이런 거는 엄청난 매파잖아요. 비둘기 흉내 내고 있으니까 이게 짝퉁 비둘기인데 비둘기 코스프레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제기하고 북한 체제 변경 이런 얘기하는 매파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중간선거를 이긴다기보다 선방했으니까 상원은 이겼고 하원은 과반 상실이지만 이제 지금 트럼프 하는 일로 보면 이게 미국 정당 정치가 앞으로 엄청 바뀐다는 소리예요. 이 민주당이 저질 급진화됐거든요. 이 트럼프를 러시아 스캔들 조작해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그 카바너 같은 사람 대법원 그 판사 임명 막 뒷다리 잡으려 그러고 그리고 PC, 그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성소수자, 동성애자, 그 다음에 무슨 인권파리, 복지파리 이런 거 하는 거 내세워서 막무가내로 이민 통제 안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저질 급진화됐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맞받아쳤단 말이에요. 트럼프 전략은 맞받아치기예요. 대놓고서 그냥 맞받아쳤잖아요. 트럼프 트윗 보면 살벌하게 받아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라고 부르고 이민이나 감세나 이런 거에 그냥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그러니까 미 민주당은 이제 오바마 때 버르장머리, 그 이전에 클린턴 때 버르장머리를 더 악화된 오바마 때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형편없이 망가져가면서 공화당 트럼프 진영을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맥케인 같은 스타일, 죽었죠, 상원 군사위원장 하던 맥케인 같은 스타일이지. 공화당의 전통 공화당 스타일,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그냥 매를 견디는 그런 스타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온 그 미디어를 다 쥐어 패고 맞받아치고 이런 전략으로 가버리니까 결과는 양극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양극화의 책임이 이제 요새 미국 그 정치평론가들이 이제 polarize, divide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완전히 국가가 분열돼 있다고 미국이 둘로 분열돼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의 책임이 맞받아친 트럼프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을 그렇게 저질 급진화시켜온 이 PC 리버럴 세력한테 있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PC 리버럴 세력이 그렇게 국가를 망치고 사회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치달을 때 당연히 그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를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이거를 맞받아쳐서 양극화로 나갈 수밖에 없죠. 맞받아칠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죠.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다 이거를 좀 이렇게 돼서 맞받아쳐가지고 양극화돼야 되거든요. 야권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 허물고 김정은 쎄쎄쎄 하고 같이 돌아가고 한미동맹 및 한일 관계 이거 다 깨부시고 웃기는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야권이 이걸 맞받아쳐가지고 제대로 양극화시켜줘야 된다고요. 지금 야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맞받아치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맞받아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트럼프에서 좀 배워야 돼요. 트럼프는 민주당의 저질 급진화를 맞받아칠 때 보수주의 정치 철학에 바탕을 해서 이민, 감세, 가짜뉴스 공격, 그 다음에 미중전쟁 이런 걸로 맞받아치면서 그걸 뭉뚱그려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맞받아쳐버리니까 결론은 뭐냐. 상대방이 개판으로 해왔는데 그걸 맞받아치니까 양극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극화의 뭐 주범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뭐 그 주범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도 양극화를 각오한 맞받아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야권이 이걸 못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 그리고 맞받아치기를 할 때 그 전선을 어떤 원칙 아래 어디에 그을 것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중간선거를 선방했기 때문에요. 상원 선거나 주지사 선거 그리고 하원에서도 그렇게 대패를 안 한 거거든요. 이게 하원이 보통 중간선거 때요. 막 40석, 60석 이렇게 상실해요. 요번에 한 25석, 뭐 30석 정도 상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net loss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화당 의석에서 민주당 의석으로 넘어간 게 한 30석 정도 상실할 것 같은데, 요번에 미국 공화당에 은퇴한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하원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많이 그 손해본 게임이 아니라고요. 잘 선방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선방을 했고 이제 다음번 선거는 2020년 대선 겸 상원 3분의 1. 그러니까 대선 있는 때는 항상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상원 3분의 1, 또 하원 전체 이게 붙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말아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러한 그러한 그 캐치프레이즈 안에 담겨져 있는 미중 전쟁, 그 다음에 이민 통제, 그 다음에 감세, 그 다음에 가짜뉴스 공격 이런 게 이제 다 손발이 이제 맞아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돼서 이게 밀고 나가니까 이제 대선 때는 이제 당선되는 대통령이 하원 상원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원은 더 올라갈 거고요. 하원은 다시 그러니까 과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일련의 경제정책 또 이민 통제 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나 미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돌아간 지 한 7, 8개월밖에 안 돼요. 그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2년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트럼프 일기 말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공화당 인맥 안에서는 원래 듣보잡이었어요. 이 사람 무슨 하원 한 적도 없고 하원 의원 한 적도 없고 공화당 의원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 대통령 그 후보 출마했을 때 17명인가 나왔잖아요.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로. 그중에 17분의 1이었다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선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가라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트럼프 덕트린으로 공화당을 완전히 재조직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트럼프 리더십으로. 이게 가치투쟁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민주당을 뒷받침하는 PC 리버럴이 저질 급진화하는 데 있어 급진화해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려는 그 흐름에 대해서 그냥 정면으로 치받고 나가는 그러한 그 다이내믹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와 2020년 선거 통해 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미국 정치가. 저는 사실 민주당이 벌써 안으로는 지금 엄청난 위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저질 급진화되니까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과연 지금부터 2020년까지 자기의 그 어떤 당의 컬러와 색깔과 당의 그 노선을 제대로 정립해낼 수 있을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좀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정립하지 못하면요. 요번에 이제 대오가 갖춰진 이 마가 트럼프 닥트린을 중심으로 한 다시 조직화된 그래서 가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 공화당 세력을 못 당해낼 거예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두 개의 건강한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이 병들어버리고 이쪽은 강력해지니까 여기가 확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제 그 공화당 주도 혹은 보수주의 주도 트럼프 주도 이런 트럼프 덕트린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러한 정치 토폴로지가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한 20년 이렇게 미국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그 거대한 정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참 한심하죠. 김무성이 어젠가 오늘인가 총선 승리를 위해 용서하고 우파가 단결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단적으로 말할게요. 김무성 씨, 우리는 당신하고 우파 같이 할 생각 없거든요. 우린 당신하고 우파든 뭐 자유민주파든 뭐 저기 뭐야 뭐 보수파든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당신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뭐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래 탄핵 그래 어쩔 수 없다고 쳐봐. 가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탄핵을 이끌어낸 과정에서 사용됐던 인격살인은 오케이? 탄핵 후에 저 말도 안 되는 사법 처리와 장기 구금은 오케이? 뭐 그 얘기는 안 하냐고. 그리고 이 사람 기본적인 그 사고방식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 인격살인에서 막 탄핵으로 몰고 갈 때 이 사람 뭐라 그랬냐. 박근혜는 국정농단보다 더 지독한 대한민국 농단을 하고 있다. 국가 분열 농단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볼라 모아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있다. 그럼 나 태극기 부대 열심히 뛰었고 그 덕에 그거 열받아 갖고 탄핵 인용한 다음 날부터 한 100일 감옥 갔다 왔고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그럼 내가 김무성 씨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 모아서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이요? 당신 지금 태극기 집회에 왔던 그 수십만 그 100여만 한 집회 컸을 때는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 모아서 나온 사람 같아? 이게 이런 극언을 했잖아. 그러면 뭐 입에 보수를 얘기를 하든 뭐 우파를 얘기하든
어떤 그 정치적인 지금 그 이러이러한 원칙 아래 우리가 대오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같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먼저 번에 탄핵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그 탄핵의 근거가 됐던, 근거랍시고 국회가 긁어 모아서 내밀었던 그 인격살인, 그 마타도, 가짜뉴스,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탄핵 후에 지금 저 사법 인민재판 쇼와 장기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이런 거거든요. 이 옥새 들고 나르샤 때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치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김무성도 정치인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김무성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저 사람 곱게 퇴임시켰다가는 1,000만 표를 몰고 다니는 삼김을 넘어서는 그런 1인 정당이 되겠다. 근데 나이도 얼마 안 많고 앞으로 30년은 살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밑에서 졸개 노릇 해야겠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투쟁해서 저 사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상처를 입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건 정치 투쟁이야. 그 내가 말하는 게 이제 2016년 4월 얘기예요. 그러나 그해 가을부터 탄핵할 때 인격살인이 있었잖아. 최태민 악령, 최순실, 아바타, 300조 박정희의 무슨 그 감춰진 검은 유산을 최순실이 관리하고 있다. 승계 관리하고 있다. 비아그라 먹고 그룹 섹스했다. 세월호 7시간. 이런 그 인격살인이 막 진행됐을 때 이걸 방조를 했고 이걸 활용해서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 탄핵 소추 안에 근거가 언론기사였잖아요. 인격살인 언론기사, 페이크뉴스, 가짜뉴스. 그래 놓고 이제 탄핵했어. 그럼 날개 다 꺾였다고. 인격살인도 됐고. 그럼 그만해야지 이제. 그 사법 처리하고 인민재판 쇼하고 장기구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정치투쟁의 길을 나선 건 좋아요.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저 받아버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도덕적으로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격살인을 방치를 하고 그걸 활용을 해서 탄핵을 해? 그러고 나서 탄핵 후에 인민재판 쇼해가지고 장기 구금한 상태를 방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아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입에서 우파니 보수니 같은 얘기가 나오냐고. 우파 보수라는 게 이같이 인간에 대한 예의, 국가 품격, 국격에 대한 무시, 이게 보수고 우파요? 이건 비열한 정치농단이지. 대한민국 자살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씨는 우파니 보수니 이런 거 입에 담기 전에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와 국가 품격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거 경멸과 적의와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잖아요. 자, 근데 이런 세태가 이게 어저께도 내가 이현주 씨 잠깐 얘기했는데 이현주 씨 요새 문재인 공격 잘하고 있어요. 좋아. 아주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 그거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데 우파니 보수니 단일 대우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요. 왜냐? 당신 그 자격 없어. 자,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이 탄핵 이후에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인격살인과 가짜뉴스로 탄핵을 시켜놓은 다음에 인민재판으로 감옥에 쳐넣어서 장기구금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럼 탄핵의 동기 자체는 지극히 전형적인 정치투쟁, 권력투쟁 동기예요. 동기는
아, 까고 말하자고 선수끼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난 선수도 아니지만 당신들 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 박 대통령이 불과 나이가 지금 나보다 한 7, 8살 많으니까 70이 안 됐잖아. 건강한 양반 아니야. 자기 관리 정확히 하고. 그럼 저런 사람이 곱게 퇴임해서 1000만 표를 끌고 다니면서 DJ를 넘어서는 그런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1인 정당이 돼?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웬만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치적 영향력과 그 정치인으로서의 포지셔닝을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거기까진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권력 투쟁하고 정치 투쟁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방법이 가짜뉴스에 의한 인격살인이 돼야 되고 그 방법이 그 인격살인에 바탕한 탄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가 돼요. 더욱이 가짜뉴스에 의한 인격살인, 가짜뉴스에 의한 탄핵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인민재판 쇼벌에서 장기 구금 상태, 아니 20몇 년 감옥이 애들 장난 이름이요? 20몇 년 감옥이 애들 장난 이름이냐고. 그러한 폭도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오. 자, 시저를 브루투스가 잡아 죽였을 때, 시저가 국가 공금을 횡령했다, 시저가 나쁜 짓 했다, 그런 거 안 잡아 죽였어요. 브루투스마저도 뭐라 그랬어? 로마 시민 앞에서. 나는 시저를 사랑했다. 그런데 나는 공화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칼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시저를 한 칼로 그때 한 30방 먹었을 거예요. 칼빵을. 미국, 로마의 그 의사당에 있는 그 칼빵에 의한 그 피자국은 다 닦았잖아. 자기들이 나서서. 아, 지금은 박 대통령은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 있으니까. 당신들 일 처리한 다음에 왜 피는 안 닦냐고. 그 피 닦은 다음에 뭘 기본적으로 뭐 우파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단일 대우가 어떻고 얘기를 해야지. 이 이현주 씨가 인격살인할 때 얼마나 살벌하게 거들었는지 그때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페북 같은 걸. 태반 주사의 줄기세포 치료에 비아그라까지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듯 해서 씁쓸하다. 그런데 이게 왜 더 악랄하냐면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 목적이었다 하더라마는 비아그라가 그게 혈관 확장제가 아니오. 그래서 남미에 갔을 때 고산병 때문에 그 수행원들 고산병 때문에 산 거거든. 그 비아그라 성분이 있는 약을. 비아그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비아그라 성분이 있는 약을 원래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원래는 고산병 치료제였었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에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우리가 박 대통령을 지금 공격을 할 때라도 고산병 치료 때문에 산 약을 두고 무슨 발기부전 그룹세스 약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말자. 그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야비한 폭도가 될 뿐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비아그라는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마는 뭐 글이 많이 필요했을까?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 글이냐고. 이현주 씨가 악랄하고 교활한 거 아니요? 당신 그 정을 알면서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말을 이렇게 패패 꼬는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밖에 안 되나 인격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말을 꼰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악랄한 인격살인이야. 내가 부탁을 할게요. 당신 주변 사람은 이렇게 인격살인하지 마셔. 이렇게 악랄하게 비비고 와서 상대 공격하지 말라고. 당신 피부치들은. 이게 무슨
그래놓고 어떻게 입에서 보수, 뭐 지리멸렬, 뭐 대단결해야 되고, 여보셔, 염치를 좀 가지셔. 이런 악랄함이 보수의 멘탈이요? 난 그런 보수 안 해. 나 빨갱이 할 거야, 차라리. 악랄할 바야 왕창 악랄한 게 낫지. 이런 개생 양아치 같은 악랄함이 보수야? 그게 우파야? 어디서 보수니 뭐를 들이대고 있어? 이 배워 처먹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게이트의 배후에는 어리석고 오만한 박통회. 오케이, 어리석고 오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뭔가 대단히 음흉한 누군가가 있는 듯하다. 그게 김기춘이란 생각이 드는 건 나쁜 일까? 이게 한국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 김기춘 할배가 뭐 이 정도까지 씹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가 뭐냐면 박근혜는 어리석고 오만하고 그 뒤에는 대단히 무슨 음흉한 음모그룹이 있고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대단한 음모그룹이 있어서 탄핵돼요? 그렇게? 아니 지금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대려면 브루투스를 좀 배우려니까 나 시저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로마를 더 사랑했으니까 저 칼빵한 거야. 이게 얼마나 당당하냐고. 나 예를 들면 나 박근혜를 여성 대통령,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인정해.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칼질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려면 당당하게. 이게 무슨 야비한 말본세가 이래요. 이게 어떻게. 그래 놓고 이런 야비한 말본세를 가지고 보수, 우파 이런 거 운운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문재인만 까세요. 야비한 말본세니까 까면 더 야비하게 잘 까겠네.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깔 줄 아는데 문재인 까면 얼마나 신나게 깔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 적성 맞는 것만 하라니까. 왜 적성 안 맞는 걸 하려 그래? 당신이 뭔데 보수 지릴멸렬 단일대오 뭐 이런 걸 얘기해? 당신이 지금 뭐 좀 되는 것 같아? 당신 이런 식으로 일 저질러 놓고 뒷수습 안 하고 당신 지역구에서 2020년에 재선 될 것 같아? 지금 어떤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우리 태극기 혹은 이 자유민주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 진영을 아주 뭐 바보 쪼다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행태를 보면 여기요 실체들이요 이제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 활동하는 걸로 생계가 되고 이 활동하는 걸로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활동해서 잘하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여기서 회비제로 돌아가는 인터넷 신문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매번 집회 때 매주마다 300, 400, 500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집회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선배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들 그래도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활동비도 주고 그래요. 단체에. 요새 그런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니까. 이게 점점 더 생태계가 지금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왜 겁 없이 설치냐고. 여기가 뭐 옛날처럼 무슨 전경련에서 찔끔찔끔 돈 받아 쓰고 국정원에서 찔끔찔끔 돈 받아 쓰고 청와대 무슨 시민사회실에서 뭐 전화해 주면 뭐 생기는 거에 떡고물 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아니거든, 이제. 감옥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옥에서 들어앉아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활동비를 스스로들 구해서 만들어내고 식당 같은 거를 아지트로 삼을 줄 알고 식당 주인이 자기 식당에서 다 모여라. 주말에 우리 식당 안 하니까. 이런 식당 아지트들이 곳곳에 있고 여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 밑으로는 그 네트워크가 앞으로 더 늘 거고 왜 더 늘을지 오늘 말씀드릴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겁 없이 여기다 대고서 내가 보수의 지금 상태를 지리멸렬이라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보수에 대해서 단일대오 형성을 호소한다고 무슨 시건방진
태도요? 아니 의사들이 그때 페북이나 그래서 증언했잖아요. 이거는 고산병 약이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마는 뭐 그리 많이 필요했을까? 이따위로 야비하게 말 베베 잡아 돌리는 그런 근성 가지고 어떻게 입에서 보수란 소리가 나오냐고. 아니 나는 이현주 당신 말이야. 이현주 의원 당신이 그냥 문재인 까면 저 이뻐. 이렇게 야비하고 싸나운데 까는 거 잘하겠지. 까는 것만 하셔. 괜히 잘난 체 하지 말고. 이게 세상 무서운 줄은 몰라. 세상 무서운 줄은 모른다니까.